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과연 어떤 주식들을 이 수소 관련 밸류 체인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창을 벌겋게 물들인 그런 주식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소차 관련 주식들입니다. 보시다시피 긍정적인 뉴스플로어가 나오면서 수소 관련 주식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근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뉴스들이 갑작스럽게 새롭게 등장했다라기보다도 수소 발전 로드맵 상에서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나온 그런 뉴스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차전지, 수소 모두 다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2차전지 관련 주식은 계속해서 오른 반면에 수소와 관련된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6일 날 나온 긍정적인 기사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다시금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시에서 한 테마가 뜨게 되면은 우량주, 부실주, 너나 할 것 없이 그 테마와 엮여있는 종목들은 다 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테마만 있는, 즉 허울뿐인 주식들은 다시 가라앉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달리기 시작한 수소 관련 주식들 중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기업은 무엇인지 옥석을 가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별 수소 관련 정책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중국, 미국, 글로벌리 수소산업 장려 정책을 피는 대표적인 국가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유럽이 가장 적극적이죠. 최근에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요약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6기가와트 이상 규모의 수전의 설비를 구축하고 최대 10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 3단계에 와서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의 25%를 재생수소 생산에 사용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전해 설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수전해가 무엇이냐면 물에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생산되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부생수소라든지 계질수소, 즉 화석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년 기준으로 수소차 운영 대수가 5,000대에서 한 1만 대 정도인데 2030년에 와서는 무려 100만 대에서 200만 대 가량으로 확대할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200배 이상 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 상원에서 1조 달러 이상의 경기 인프라 부양책이 통과가 됐죠. 자, 그 중에서 이 그린 수소 허브 건설이라는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 허브 건설을 하고 육성을 하는데 80억 달러를 지원한다 라고 밝혔고요. 연료 전지와 리사이클링 기술에 5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에 10억 달러를 지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소차와 연료 전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8만 1000대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2040년에 와서는 610만 대로 늘릴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307메가와트 퍼 아워인데 40년 기준으로 15기가와트 퍼 아워, 한 50배 정도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료전지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증시에서 수소 관련주로 엮여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이 수소차 관련주 내지는 연료전지 관련주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창기 시장이기 때문에 내수 중심이에요. 수출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소 관련 정책과 발맞춰서 과연 주목할 만한 기업은 무엇인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핵심 기업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그 핵심 기술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핵심 기술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소차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소차가 아니라 수소 전지차입니다. 수소를 가지고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을 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구동을 하는 그게 바로 수소 전지차죠. 그래서 전기차와 구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모터랑 배터리만 있습니다. 근데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소 탱크가 필요하고요. 이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연료 전지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처럼 배터리가 그렇게 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소차의 핵심인 연료 전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연료 전지 스택 그리고 주변 장치. 연료 전지 스택이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핵심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변 장치는 말만 따라 이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장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연료 공급 시스템, 여기에서는 수소를 공급을 하고요. 공기 공급 시스템, 단순히 수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산소도 같이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 공급 시스템에서 그러한 일을 담당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열 관리 시스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냉각수라든지 이런 열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관리해주는 열 관리 시스템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번에는 수소 연료 전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양극에서 산소가 주입이 됩니다. 그리고 음극에서 수소가 주입이 되죠. 그리고 주입된 수소는 여기에 촉매라는 게 있어요. 그거와 반응을 해서 수소 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로 분류가 됩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로를 거쳐서 모터를 구동시키는 전류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리된 수소 이온은 고분자 전해질 PEM이라고 합니다. 그 막을 통과해서 양극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산소와 결합해서 이렇게 물이 생성되고 결국에는 배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수소 연료 전지가 구동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언급된 핵심 부품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양극, 음극, 그리고 고분자 전해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체 확산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수소와 산소를 골고루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가스켓이 있습니다. 산소와 수소의 누출을 방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택 사이에 분리판이 있어요. 그래서 산소와 수소 이거를 기체 확산층에 공급을 해주고 나중에 산소와 수소가 만났을 때 물이 생성되잖아요. 그거를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극과 고분자 전해질, 기체 확산층을 통틀어서 막 전극 접합체 MEA라고 부릅니다. 아니면은 이 전극과 고분자 전해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MEA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까지 수소 연료 전지의 구성품이 어떻게 됐는지, 자, 그 중에서 핵심 부품이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분야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의 원가 비중입니다. 연료전지 시스템 원가 비중을 살펴보면 연료전지 스택이 66%를 차지하고요. 주변 장치가 3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연료전지 스택, 3분의 1이 주변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이 발전기 역할을 하는 연료전지 스택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겠죠. 이번에는 연료전지 스택 내에서 핵심 부품들 원가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PEM 17%, 전극층 26%, 그리고 GDL 21%, 나머지 분리판 18%. 이 네 가지가 핵심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18%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근데 앞서서 PEM, 그리고 전극층, 내지는 PM 전극층 GDL, 이걸 합쳐서 막 전극 접합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막 전극 접합체 관련된 부품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걸 만드는 기업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장치 중에서는 공기순환 장치가 원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연료전지 관련 밸류체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연료전지 스택, 이 부분의 원가가 6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중에서 MEA, 즉 막 전극 접합체 관련된 기업에 주목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은 잘 생산하지 못하는데 혼자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잘 생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해당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역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과연 어떤 주식들을 이 수소 관련 밸류 체인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되어 있는 수소 관련주를 총 정리한 표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연료전지 시스템, 여기 속해 있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 탱크, 수소차가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소 충전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충전소,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이와 관련된 전장 부품 관련 주식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분류,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갈라지는 부분인데, 이거는 다시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주변 장치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만 살펴봤는데, 건물에도 이 연료전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차량 외 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을 모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기업들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렇게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진 그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일단 현대차가 수소 관련돼서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한다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수소차 관련돼서 핵심 부품,
이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꽉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효성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스택,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의 핵심이 바로 탄소 섬유입니다. 이거를 바로 효성 첨단 소재가 국산화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100% 일본에서 수입을 했어요. 근데 효성 첨단 소재가 국산화를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연료전지, 수전의 설비용 멤브레인 막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수소차 연료전지 이쪽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수전의 설비용 멤브레인 막 역시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멤브레인 막이 MEA, 막 전극 접합재 여기에 들어간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내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두산 퓨얼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1위 발전용 연료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S퓨얼셀 역시 건물용 연료전지에서 국내 1위 업체이긴 한데 두 기업 중에서 두산 퓨얼셀이 좀 더 큰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을 꼽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산 퓨얼셀이 수주가 이연이 돼서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별로 좋지 못했죠. 하지만 이게 취소된 게 아니라 이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소탱크 분야에서는 일진하이솔루스 9월 1일 날 상장을 하는 업체죠. 넥소에 들어가는 수소탱크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 기업과 이 수소탱크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선박에 들어가는 수소탱크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에는 효성중공업, EN코리아, JNK 히터 등이 있는데 1위 사업자는 역시나 효성중공업입니다. 앞서서 효성 첨단 소재 역시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탄소섬유 이 부분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효성그룹이 특히나 이 수소 관련돼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한 대 묶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소 관련 주식들은 앞으로 최소 한 10년 정도는 두고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경쟁력 있는 기업들 잘 지켜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묻어뒀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전하는 산업이고 정부 정책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투자 매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더 꼼꼼히 점검을 해보시고 주기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지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잘 받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